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과 강은희 임종식 교육감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이들을 소환하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이 위기는 인정하고 쇄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어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 발표로 해당 지역에서 피해를 호소하자 정부가 지원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성이 강한 멧돼지의 특성을 이용해서 멧돼지 무리를 포획할 수 있는 틀이 개발돼 피해 지역에 보급될 전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말 내내 대구는 33도에서 34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이 강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매일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척 뜨거운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은 폭염 관심 지역으로 예상되었다가 오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그만큼 더위의 기세가 더욱 강해진다는 얘긴데요. 낮 최고 기온 대구 33도, 안동 32도, 상주 33도 등 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한낮에는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불볕더위에 대기오염 물질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됩니다. 최대한 장시간 바깥 활동은 삼가고 외출 시에는 차도에서 조금 떨어져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 햇살이 뜨겁게 비추겠고요. 낮 기온 34도로 오늘보다 더 높아 땡볕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대구은행 채용 비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수사해온 검찰은 핵심을 비껴간 편파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이 외부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한 직원은 모두 24명입니다. 청탁자가 그만큼 또는 그보다 많을 텐데 아무도 구속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경산시 공무원 1명만 기소되고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청탁자 명단까지 확보한 검찰은 내놓으라 하는 사회 저명 인사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탁자가 누군지 아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청탁자가 부정하게 채용된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여부는 그 표만 갖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의 무혐의 처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산시 금고 선정에서 경쟁사인 농협을 이기기 위해 공무원에게 평가 항목을 바꿔달라고 부탁했고 실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그 대가로 공무원 아들을 채용했는데 검찰은 단순 관여자라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채용 비리로 입사한 24명 가운데 기소된 경산시 공무원의 아들이 스스로 퇴직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23명은 여전히 앞으로도 은행에 다니게 생겼고 그들을 취직시키려고 청탁한 세력가들은 누구 하나 사법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박인규 전 행장이 구속 기소되기는 했지만 윗선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부하 직원들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 원인 제공을 한 청탁자와 관여자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과연 정의에 맞는 것인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방선거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검찰 수사가 끝나야 끝나는 건데요.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 등이 그렇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의 최대 승부처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자 수사입니다. 권영진 당선인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같은 당 기초단체장 후보 개소식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예비 후보 때와 시장으로 있으면서의 법률 적용을 제가 착각하고 실수로 조성재 후보의 개소식 행사에 가서 축사를 한 겁니다. 선거 범죄 양형 기준을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형으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은 예비 후보자 홍보물 10만 부와 블로그, SNS 등에 한때 새누리당 소속이었음을 밝혔습니다. 보수당 소속이었음을 밝혀 마치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인 것처럼 내세운 것이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다른 후보 측은 봤습니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제 이력이었기 때문에 좀 간섭적으로 자, 썼고 그거는 선관위에서도 좋습니다. 그걸 조사하면서도 선관위가 경력 대조를 어쨌든 좋습니다. 하면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고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당선인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임 당선인은 특정 기획사에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법정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실비 외에 그 어떤 명목의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에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3명을 소환해 수사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요즘 한국당 출신의 대구 국회의원들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위기는 인정하고 쇄신에는 공감하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쇄신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지역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중앙당 해산이 원내정 정책 중심 정도 이건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비대위에 만약에 참여를 하려면 최소한 다음에 총선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없구나. 친박 대 비박으로 다시 불거지는 계파 갈등은 봉합해야 하고 당은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자꾸 파벌을 조성하거나 분파적인 행위를 하는 이러한 행태도 지양이 돼야 된다. 계파적, 분파적 행위로 어떤 의원도 접근을 해서는 당의 미래가 없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이나 뭐 시대 상황을 반영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선거에 참패하면서도 대구 경북이 가장 든든한 기반인 것은 확인했지만 대구 출신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렸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끼리 자주 모여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지역 중심으로 당의 인물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당이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내후 외환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이 뚜렷한 결의나 행동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너무 지금 기가 죽어가지고 있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은 조금 차분하게 좀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막말 파문으로 탈당한 정태욱 의원과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두문 불출하고 있고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갈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집회도 이번 토요일 날 다시 서울역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내부 집회는 이어갈 겁니다. 제1야당의 위기를 인정하고 쇄신에는 공감하면서도 누구 하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의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한수원이 최근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화를 발표하자 해당 지역민들 사이에선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부가 피해 예상 지역을 지원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발표된 뒤 경주시 간포발전협의회 등 5개 사회단체는 최근 한수원 본사를 항의 방문해 주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며 폐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영덕군도 천지 1, 2호기 건설 계획이 취소되자 이미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돌려줄 수 없다며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해소가 중요하다고 보고 후속 조치와 보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원전 지역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지역 발전이나 소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역별 에너지 재단을 설립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선정 권한과 자율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후속 조치를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 대책을 통해서 국가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고 월성 1호기 근로자는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해 고용 불안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월성 1호기 지역 상생 지원금은 영구 정지 운영 변경 허가가 날 때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1,310억 원의 기금 가운데 아직 26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2년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덕군에 이미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 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환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법제처는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미집행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고 해석했지만 영덕군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법적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이후에 7월 말에 위원회를 열어서 이 돈의 회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화된 영덕 천지 1호기 터는 한수원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신청하면 다음 달 해제를 고시하고 이미 사들인 땅 18.9%는 매각합니다. 정부는 또 20년 이상 가동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 각국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법을 통해 2025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50%로 축소하도록 했고, 미국은 79년 드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3년 만에 원전 2기의 건설이 재개됐지만 이마저도 경제성 문제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도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 이후 일부 원전을 재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자체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재가동 확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그중에서도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큰데요. 국내 연구진이 멧돼지의 습성을 이용한 포획 틀을 만들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산간 지역 감자밭 여기저기가 파헤쳐져 있습니다. 밤사이 멧돼지가 들이닥쳐 밭을 망쳐놓은 겁니다. 있는 곳만 이렇게 다 이렇게 파헤친 거예요. 이렇게 꼭 사람이 뭐 했던 것 같이 이렇게 있는 곳만. 천적이 없는 멧돼지는 농작물을 망치는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경북의 농작물 피해는 18억 8천여만 원. 이 중 67%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멧돼지의 습성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또 대량 포획할 수 있는 새 포획 틀이 개발됐습니다. 멧돼지가 자주 다니는 통로에 먹이를 놓아 계속 찾아오도록 길을 들인 뒤 포획 틀을 설치해 집단 포획하는 방식입니다. 야간에 비가 올 경우 포획 효율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성이 강한 동물이기 때문에 포획을 해야 할 경우에는 무리를 통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유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트랩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멧돼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포획 틀을 농가에 적극 보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부추와 시금치는 포항의 대표 농산물이었습니다만 이 연작에 따른 품질 저하와 또 전국적인 재배지 확대로 인해서 명성이 예전만 못합니다. 이에 포항시는 새로운 소득 작물로 이름도 생소한 애플 수박을 보급합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박이 과일처럼 공중에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포항시 연일읍 중명리 5농가가 힘을 합쳐 0.8헥타 하우스에 심은 애플 수박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포기에 6개까지 열리는 애플 수박의 강점은 역설적으로 작은 크기,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작고 껍질이 얇아 깎아 먹을 수 있습니다. 수확 적기가 2주일 남아 아직 빨갛게 익지는 않았지만 영락없는 수박 맛입니다. 일반 수박은 무거워 들기도 힘들고 냉장고 공간을 차지해 보관이 쉽지 않은 데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판로는 모종을 낼 때부터 확보돼 있습니다. 심을 때부터 계약 재배가 되었기 때문에
6월 말에 수확과 동시에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께서 직접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포항시는 부추와 시금치를 대체할 작물을 줄곧 찾아왔습니다. 한 장소에서 30년 동안 부추를 재배하다 보니 연작 피해를 줄일 대체 작물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부추 시금치가 주 농업을 이루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다 보니 가격이 폭락되어 대체 작물이 필요한 시기에 왔습니다. 포항농업도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30년 이상 전통 산업을 이어왔던 사업체와 건축물 등 6개가 향토 뿌리기업과 산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향토 뿌리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955년 설립한 포항 선박제조회사인 동성조선 등 2개와 구미시 수출산업의 탑 등 4개를 올해 향토 뿌리기업과 산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경북에는 57개의 향토 뿌리기업과 12곳의 산업유산이 지정돼 있습니다. 어젯밤 7시 20분쯤 대구시 달성군 화워늪 구라리의 한 플라스틱 자재 공장에서 전기 합선으로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자재와 사무실 집기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85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검은 연기가 치솟아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면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과 27일 치러지는 월드컵 멕시코전과 독일전이 끝나는 새벽 거리 응원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이 특별 운행됩니다. 대구시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가 있는 오는 24일과 27일 삼성 라이온즈파크에 응원하러 온 시민들을 위해 오는 24일에는 새벽 2시 20분, 오는 28일에는 새벽 1시 20분에 대공원역을 출발하는 도시철도 2호선 상하행 한 편씩을 특별 편성합니다. 대구시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공원역에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2호선 모든 역사에 특별 편성 운행 사실과 열차 시간표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제13회 동아시아 스쿼시 선수권 대회가 오늘부터 3일간 대구에서 펼쳐집니다. 2006년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홍콩, 몽골과 대만, 마카오 등 6개 나라에서 상호 우호 증진과 국가대표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대구 스쿼시 전용 경기장 신축을 기념하는 대회로 펼쳐지며 대회 기간 동안 동아시아 스쿼시 연맹 정기총회가 동시에 개최됩니다. 제12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해 다음 달 9일까지 18일 동안 계속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저녁 7시 30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개막작인 체코 뮤지컬 메피스토가 공연되고 개막식과 리셉션이 열립니다. 주말인 내일은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김소현, 손준호, 박혜미, 이건명 같은 뮤지컬 스타들이 출연해 유명 뮤지컬 곡들을 부르는 개막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경일대학교의 학교법인 일청학원은 법인 이사회를 열고 정현태 현 총장을 제7대 총장으로 재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오는 9월부터 오는 2022년 8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정현태 총장은 경일대 학생처장과 기획처장, 부총장을 거쳐 제5대와 6대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동대구역 광장에 대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 종합 안내소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관광 종합 안내소에서는 영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통역이 가능한 관광 통역 안내사 5명이 교대 근무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공사를 하기 전 토지 27필지와 건물 24개 동, 사업장 61개에 대해 40일 동안 감정평가를 합니다. 보상협의는 다음 달 말부터 진행되고 올해 10월 말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 필지는 강제 수용 절차를 진행합니다.
내일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척 뜨거운 하루가 예상되는데요. 어제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은 폭염 관심 지역으로 예상되었다가 오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그만큼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진다는 얘기인데 낮 최고 기온 대구 33도, 안동 32도, 상주 33도 등 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체력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한낮에는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불볕더위에 대기오염 물질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연일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예상됩니다. 최대한 장시간 바깥 활동은 삼가고 외출 시에는 차도에서 조금 떨어져 다니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9도, 고령 15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고령 33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덥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0도, 김천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 33도, 김천 3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7도, 봉화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모두 30도를 웃돌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33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34도로 오늘보다 더 높아 땡볕 더위가 기승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